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버스 기사 아버지와 그의 딸이 조폭을 상대로 펼치는 통쾌한 복수극에 관한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과연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른 아침 5시 원주시 버스 차고지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사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차분하고 꼼꼼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50대 중반의 김진철이었죠. 그는 20여 년간 버스 운전대를 잡아온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김진철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 깊은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김진철은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차량 점검이었어요. 타이어 공기압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 핸들, 각종 계기판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죠. 승객들의 생명을 맡고 다니는 일인데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가 혼자 중얼거리며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버스 내부 청소가 시작됐어요. 좌석 하나하나 닦고 바닥을 쓸고 닦는 모습에서는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진철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차량을 담당하는 동료 기사가 인사를 건넸어요. 응, 일찍 와서 차량 점검하는 게 습관이 됐어. 김진철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차고지에서도 유명했어요. 20여 년간 무사고 운행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안전 운행하겠습니다. 김진철이 작은 목소리로 다짐하며 엔진을 켰습니다. 버스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충주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이 아침 안개에 쌓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올라타셨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는데 김진철은 재빠르게 좌석 앞쪽으로 나와 도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기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머니의 밝은 인사에 김진철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네, 할머니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것이 바로 김진철이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작은 인사, 그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따뜻한 순간들 말이에요. 두 번째 정류장에서는 학생들이 몇 명 올라탔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학생들에게 김진철은 더욱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응, 학교 잘 다녀와라. 그의 목소리에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 정류장에서는 회사원들이 올라탔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김진철의 안전한 운전과 부드러운 멘트에 조금씩 얼굴이 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 착용해 주시고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의 목소리는 언제나 친절했고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던 김진철은 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문자를 읽는 김진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 수아가 휴가를 맞아 고향에 내려와 있어서 요즘 집에 가는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어요. 오후 운행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습니다. 김진철은 각 정류장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승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어떤 승객이 목적지를 물어보면 상세히 설명해줬고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내리시면 병원까지 걸어서 5분 정도 걸리세요. 고마워, 기사님. 덕분에 편히 갔네. 이런 작은 대화들이 김진철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줬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김진철을 맞이한 것은
딸 김수아였습니다. 20대 후반의 수아는 요즘 휴가를 맞아 고향에 머물고 있었죠. 아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수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진철은 그저 딸이 성숙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잘 마쳤단다. 수아야, 휴가 동안 아빠랑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구나. 김진철이 수아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죠. 수아는 아버지의 손길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수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메뉴는 김진철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였어요. 아빠, 식탁에 앉으세요. 금방 준비 끝나요. 수아의 요리 솜씨는 언제 봐도 놀라웠습니다. 혼자 살면서 자연스럽게 늘게 된 실력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부녀는 마주 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와, 수아야. 너 정말 요리 잘한다. 이 김치찌개 맛이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아. 김진철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수아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레시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아빠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아빠, 몸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버스 운전하다가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진철은 딸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괜찮다, 수아야. 아빠는 버스 기사로 20여 년을 살았는데 별일 없었단다. 사람들이 다 착해. 하지만 수아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버지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버지가 모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아빠,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수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철은 딸의 의젓한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신기했어요. 고마워, 수아야. 하지만 아빠는 정말 괜찮단다. 오히려 내가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해.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수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짜 직업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군사기밀이었거든요. 네, 걱정 마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수아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부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진철은 버스에서 만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줬고 수아는 조심스럽게 일상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런 평범한 시간들이 둘 다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진철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경 시내 중심가를 지나던 버스에 한 남자가 올라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이름은 박태훈이었습니다. 값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에서는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박태훈은 버스에 오르자마자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금을 낼 때도 동전을 던지듯 투입구에 넣었고 승객들을 밀치고 지나가며 자리를 찾았어요. 그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것도 과도해서 오히려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박태훈이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야, 그 돈 언제 가져올 거야? 오늘 안에 안 가져오면 너 죽는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버스 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이 불편한 눈길을 보냈지만 박태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죠. 뭐, 변명하지 마. 나한테 변명 따위는 통하지 않아. 박태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학생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할머니 한 분은 불안한 표정으로 손에 든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김진철은 룸미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본 그는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박태훈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어서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하시네요. 김진철이 룸미러를 통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고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 말이 박태훈의 분노를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박태훈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뭐라고? 야, 버스 기사 주제에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박태훈이 벌떡 일어나더니 운전석 뒤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위험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버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몇몇은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피하려고 했지만 박태훈의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진철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20여 년간 버스를 운전하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박태훈은 그런 김진철의 온화함을 약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과로 끝나는 줄 알아? 야, 너 같은 놈이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박태훈이 김진철의 뺨을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된 행동이었지만 점점 강해지고 모욕적으로 변해갔어요. 응, 대답해봐. 김진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성인 남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운전 중이었고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진철이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박태훈의 행동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야, 이게 사과하는 태도야? 진심이 안 느껴져. 박태훈이 더욱 강하게 김진철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박태훈의 위압적인 체격과 거친 행동 때문에 겁이 났거든요. 이때 버스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수아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상황을 잘 수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태훈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수아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죠. 수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흘러나왔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수아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언제 개입해야 할지 그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박태훈은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김진철의 온순한 반응이 자신의 우월감을 자극했거든요. 야, 이 정도로 사과한다고 되는 줄 알아? 진짜 미안하면 무릎 꿇고 사과해. 그가 김진철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을 때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요, 운전 중이니까 위험해요. 김진철이 간신히 말했지만 박태훈은 더욱 흥분했어요.
위험하다고. 그럼 차 세워. 당장 세우라고. 그가 운전대를 흔들려고 했을 때 김진철은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승객들 중 몇 명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박태훈이 이를 눈치채고 위협했어요. 야, 신고하려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그의 말에 승객들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김진철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20여 년간 쌓아온 안전운전의 습관과 승객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수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수아는 조용히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그녀의 호흡이 깊어지고 몸의 중심이 낮아졌습니다. 마치 공격 준비를 하는 맹수처럼 말이에요. 박태우는 여전히 김진철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야, 버스 기사 주제에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제대로 교육받아야 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고 행동도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뒷좌석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차가운 시선을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박태훈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승객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한 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가방을 꽉 안고 있었고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사원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신고를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야, 너 뭘 보고 있어? 박태훈이 한 승객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승객은 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박태훈의 위압적인 기세에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선 처리 좀 똑바로 해. 박태훈의 목소리에 버스 안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버스 안은 마치 화약고 같았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승객들은 모두 박태훈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활기찼을 버스 안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철은 운전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박태훈의 계속되는 괴롭힘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의 손이 운전대를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버스를 운전하면서 이런 악질적인 승객은 처음이었어요.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류장이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정류장이 나옵니다. 안전을 위해서. 김진철이 미안한 마음으로 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승객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류장? 야, 내가 내리라고 하면 당장 세워. 박태훈이 또다시 김진철의 뺨을 툭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모욕적으로 말이에요. 알아들었어? 응. 그의 손길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김진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인 남자가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거든요. 뒷좌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수아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작았지만 묘하게 위압적인 느낌이 있었죠. 마치 준비된 전사 같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수아의 눈은 박태훈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의 체격, 움직임의 패턴, 공격성의 정도까지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받은 훈련이 무의식적으로 발동되고 있었거든요.
박태우는 자신이 버스 안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어요. 승객들이 모두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고 버스 기사는 자신에게 완전히 굴복한 상태라고 여겼습니다. 야, 모든 승객들 잘 들어. 이 기사 새끼가 나한테 개기는 걸 봤지? 이런 놈들은 이렇게 교육시켜야 돼. 그가 김진철의 머리를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김진철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박태훈의 체격이 만만치 않았고 그의 행동에서 풍기는 위험한 기운 때문에 겁이 났거든요. 모두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박태훈은 점점 더 흥이 나는 모습이었어요. 야, 너희들도 잘 봐둬. 이게 바로 사회교육이야. 박태훈이 다른 승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감히 나한테 대들면 이렇게 된다는 걸 명심해. 김진철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울부짖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인데.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그의 온화한 성격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어요. 아빠.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아는 아버지가 당하는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 때문이었어요. 수아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태훈의 행동이 점점 더 도를 넘어서자 그녀의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박태훈은 여전히 김진철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야, 이 정도로 끝인 줄 알아? 내가 원하는 건 진짜 사과야. 무릎 꿇고 빌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요구사항도 점점 더 과도해졌죠. 어서 해. 무릎 꿇으라고. 김진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건 너무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승객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항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의 선량함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이때 수아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조용했지만 버스 안의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충분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수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수아는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그녀의 존재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박태우는 아직 수아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김진철을 괴롭히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야, 빨리 무릎 꿇으라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이었어요. 승객들은 수아의 움직임을 보며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김진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태훈의 행동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고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의 20여 년 경험이 지금이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김진철이 비상등을 켜고 버스를 도로변에 천천히 세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야, 누가 세우라고 했어? 내 허락도 없이? 박태훈이 화를 냈지만 김진철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잠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다음 버스가 올 예정입니다. 김진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승객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승객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서둘러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거든요. 한 할머니가 김진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사님,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해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곧 해결될 거예요. 김진철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학생들도 걱정스럽게 김진철을 바라봤어요.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고마워, 얘들아. 하지만 어른 일이니까 너희는 안전한 곳으로 가거라. 김진철이 학생들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몇 분 후 버스 안에는 김진철과 박태훈, 그리고 수아만 남았어요. 박태훈은 다른 승객들이 모두 떠난 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끼리 제대로 얘기해보자. 그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협박했어요. 박태훈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격자들이 없으니까 더욱 과격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이제 진짜 교육시켜줄게. 감히 나한테 대든 대가를 치러야지.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드릴게요. 김진철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박태훈은 그런 김진철을 더욱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과로 끝날 줄 알아? 너 같은 놈은 제대로 교육받아야 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교육을 말이야. 박태훈이 주먹을 쥐며 위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태훈이 김진철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번개같이 빠른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박태훈이 놀라서 돌아보니 뒷좌석에 앉아있던 수아가 그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뭐야, 너는? 박태훈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이었죠. 수아의 소나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박태훈이 아무리 빼려고 해도 손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뭐 하는 거야? 당장 놓으라고. 박태훈이 소리쳤지만 수아는 더욱 강하게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박태훈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수아의 악력이 상상 이상으로 강했거든요. 마치 새로 만든 수갑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진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언제 이런 일에 끼어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아야, 위험해. 빨리 뒤로 가. 김진철이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수아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훈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보다 작고 여린 여자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야, 나 아프다고.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아. 그가 소리쳤지만 수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사과하세요. 수아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게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명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박태우는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박태우는 수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아닌 뭔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너 뭐야? 평범한 여자가 아니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지 차가운 시선으로 박태훈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수많은 경험과 훈련이 쌓아 올린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김진철은 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수아가 언제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거지?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나? 그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어요. 자신의 온화한 딸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태훈의 손목에서는 점점 더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수아의 악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발, 놓아줘. 정말 아파. 그가 간신히 말했지만 수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제 박태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박태훈은 수아의 압도적인 악력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손목이 조여오는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 놓으라고. 뼈가 부러질 것 같다고. 그가 다른 손으로 수아를 밀어내려 했지만 수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어요.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고 중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받은 수많은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녀의 눈빛에서는 평소의 온화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김진철은 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수아가 언제 이런 힘이 생겼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나?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태우는 극심한 고통에 참지 못하고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 손은 수아에게 잡혀 있었지만 다른 손으로는 전화를 걸 수 있었거든요. 야, 형님들. 급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버스 번호 충주 3, 4번. 시내 중심가 도로변에 정차해 있어요. 빨리요. 박태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아는 그의 통화를 조용히 들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침착해 보였습니다. 몇 명이나 올 예정인가요? 수아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 말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박태우는 수아의 여유로운 반응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조직원들이 온다고 하면 겁을 내야 정상인데 이 여자는 오히려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몇 분 후 버스 주변으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거칠게 정차한 차에서 박태훈의 조직 부하들이 내렸어요. 총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버스를 포위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그들이 버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각자 체격이 웬만한 운동선수 수준이었고 몸에는 여러 흉터들이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조폭들의 모습이었죠. 빨리 문 열어. 이 여자가 미쳤어. 내 손목을 놓지 않는다고. 박태훈이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김진철은 어쩔 수 없이 버스 문을 열었어요.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부하들이 우르르 버스로 올라왔습니다. 야, 당장 나. 우리 형님한테 뭐 하는 거야?
가장 앞서던 부하가 수아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팔뚝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목소리도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침착해 보였죠.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명이군요. 수아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마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수아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단 형님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첫 번째 부하가 수아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수아가 움직였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동작으로 박태훈의 손목을 놓은 후 그 부하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어요. 으악! 부하가 고통스럽게 소리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동작은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어요.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상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 발휘된 것이었죠. 뭐야, 이 여자? 다른 부하들이 당황하며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수아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며 한 명씩 제압해 갔어요. 각각의 동작은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수아를 잡으려 했지만 수아는 그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맺혀버렸습니다. 부하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 날아가 좌석에 부딪혔어요. 이런, 그가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몸의 균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부하는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수아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부하가 컥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수아의 공격은 정확히 급소를 노린 것이었어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하는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수아는 한 명을 발로 차고 다른 한 명은 손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춤 동작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30초도 안 되어 끝났어요. 5명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우는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 여자가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김진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딸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수아야, 너는 대체... 김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수아는 아직 설명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과하시겠어요? 수아가 박태훈을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어요. 박태훈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굴욕을 당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사과였습니다. 수아도 그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일단은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박태훈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굴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그날 밤 박태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여러 흉터가 패인 샌드백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흉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여자에게 완전히 굴복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형님, 그냥 넘어가시죠. 상대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태훈의 분노는 더욱 타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은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부터 이런 굴욕을 참고 살았다고?
박태훈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책상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뭔지 알아봐. 그리고 그 버스 기사집 주소도 찾아.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에 대한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형님, 하지만 그 여자 실력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5명을 30초 만에. 닥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박태훈이 부하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려갈 거야. 그리고 가족까지 건드릴 거고. 박태훈은 이미 냉정함을 잃은 상태였어요. 복수에만 머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버스 기사 딸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직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한편 김진철의 집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부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철은 오늘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수아야, 오늘 일은 대체 뭐였니? 김진철이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궁금증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알던 온화한 딸과 오늘 본 강한 모습이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일로 인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아빠, 제가 실은 군인이에요. 김진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인?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말한 회사라는 게... 네, 죄송해요, 아빠. 정확히는 특수부대 독거미 부대 소속이에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진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독거미 부대? 그는 그 부대의 명성을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의 특수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말한 직장이라는 게... 네, 죄송해요, 아빠. 군사기밀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온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김진철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럼 오늘 일은 아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 나쁜 놈들이 아빠를 괴롭히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는 항상 착하시고 참을성이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빠가 괴롭힘 당하는 걸 못 봐요. 그때 집 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수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죠. 독거미 부대에서 받은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아빠, 안쪽 방으로 가세요. 수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철은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박태훈이 정말로 복수를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재빠르게 집안의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펴보니 예상보다 많은 수의 조직원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아가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철은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딸이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도 여러 명을 상대하기에는 위험해 보였거든요. 수아야, 경찰에 신고하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김진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신고했어요, 아빠.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밖에서는 박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용히 들어가. 그 여자를 잡아와. 그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총 10명의 조직원들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모두 각종 흉기를 들고 있었어요. 수아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10명. 좁은 공간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 그녀는 독거미 부대에서 배운 모든 전술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수없이 받았거든요. 김진철, 나와, 그리고 내 딸도. 박태훈이 집 밖에서 소리쳤어요. 오늘 일의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김진철은 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딸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수아야, 너무 무리하지는 마. 김진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런 상황은 제가 훈련받은 거예요. 수아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밖에서는 조직원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수아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는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들이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수아가 몰래 신고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것은 이영주 형사였어요. 그는 이 지역을 담당하는 베테랑 형사로 15년간 이런 사건들을 처리해온 경험이 있었죠.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이영주 형사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위압적이었어요. 박태훈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형님,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요. 부하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었어요. 야, 일단 들어가. 인지를 잡자. 박태훈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아가 집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모두 멈춰. 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강력했어요. 박태훈의 부하들이 그녀를 보고 주춤했습니다. 버스에서의 일이 생각났거든요.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지? 수아가 조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통제되고 있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이영주 형사는 수아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녀에게서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형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아가 이영주를 향해 말했어요. 저는 독거미 부대 소속 김수아입니다. 이영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거미 부대의 명성은 경찰들 사이에서도 유명했거든요. 독거미 부대? 이영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는 그 부대가 얼마나 정예 부대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 상황을 함께 처리하시죠. 수아가 제안했습니다. 이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도움이 있다면 상황을 더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그의 목소리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박태훈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경찰까지 나타났는데 그 여자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버려놓은 일이었습니다. 야, 모두 덤벼. 어차피 이미 저질러진 일이야. 박태훈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망설였습니다. 경찰과 특수부대 출신을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무리였거든요. 수아와 이영주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정면에서, 이영주는 측면에서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팀 같았어요. 항복하세요. 더 이상 저항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이영주가 조직원들에게 경고했어요. 하지만 몇 명은 여전히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수아가 먼저 움직였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어요.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상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영주도 뒤지지 않았어요.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체포 기술이 발휘됐습니다. 두 명의 조직원을 동시에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어요. 저항하지 마세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수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부하들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남은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수아와 이영주의 압도적인 실력을 본 후에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었거든요. 박태훈만이 끝까지 저항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수아의 정확한 제압술에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수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태훈이 바닥에 쓰러진 채 수갑을 차게 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모든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영주는 수아의 실력에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아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김진철이 집에서 나와 딸을 꼭 안았어요. 수아야, 정말 고마워.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수아가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살펴봤어요. 괜찮다, 수아야. 너 덕분에 정말 무사했어. 김진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영주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김 기사님, 따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형사님이 도움 주셨잖아요. 김진철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박태훈과 조직원들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또 다른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니까요. 일주일 후 김진철은 다시 평소와 같이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박태훈과 그의 조직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특히 박태훈은 폭행, 협박, 조직폭력배 활동 등의 혐의로 중형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기사님, 그때 일 정말 대단했어요. 단골 승객 중 한 명이 김진철에게 말했어요. 그 일은 이미 동네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버스 기사의 딸이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조폭들을 혼내줬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김진철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없고 딸이 다 해결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딸의 직업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아저씨 딸 정말 멋있어요. 학생들이 김진철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그런 딸 갖고 싶어요. 그들의 순수한 찬사에 김진철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군요. 할머니 한 분이 감격하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나라를 지켜주세요. 버스 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승객들은 서로를 더욱 배려하게 되었고, 김진철에게도 더욱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수아의 용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이었죠. 점심시간 김진철은 수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아는 며칠 후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혹시 제 정체가 알려져서 불편하시지는 않아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수아야.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김진철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대단해. 나라를 지키는 일이잖아.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항상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래, 하지만 너도 위험한 일 하지 말고. 아빠는 내가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해. 김진철이 딸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연락드릴게요. 이영주 형사도 찾아왔습니다. 김 기사님, 따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형사님이 도움 주셨잖아요. 김진철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도움 요청하세요. 이영주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수아 씨께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경찰로서도 이런 정예 부대원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영주의 말에 김진철은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녁이 되어 수아는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와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휴가는 정말 특별했어요. 아버지를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의 정체도 밝힐 수 있었거든요. 아빠, 제가 없어도 잘 지내시죠?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아빠를 아시니까 더 안전할 거예요. 수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라, 수아야. 이제는 아빠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김진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됐잖아. 수아가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단골 승객들, 그리고 이영주 형사까지 말이에요. 수아 씨,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한 분이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아가 깊이 인사했어요. 그녀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수아야, 몸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거라. 김진철이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빠도 건강하세요. 제가 휴가 때마다 찾아뵐게요. 버스 정류장에서 수아를 태운 버스가 출발할 때 김진철과 동네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수아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김진철은 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날부터 김진철의 버스는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승객들도 더욱 친절해졌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수아의 용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이었죠. 몇 달 후 수아는 부대에서 받은 표창장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아빠를 지킨 것도 임무의 일부였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김진철은 그 사진을 버스 안에 자랑스럽게 걸어 놓았습니다. 승객들은 그 표창장을 보며 더욱 감탄했어요. 기사님, 딸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군인이 있어서 든든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김진철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버스 기사 김진철과 특수부대 출신 딸 수아의 특별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웅적인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준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충주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단풍이 물든 산들이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죠. 김진철은 여전히 같은 노선의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첫 번째 정류장에서 올라타는 할머니가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진철의 대답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밝은 에너지가 담겨 있었어요. 버스 안에는 수아의 표창장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자랑스러운 딸, 독거미 부대 김수아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승객들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기사님. 따님이 또 훈장을 받으셨다면서요? 단골 승객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네, 이번에는 우수 대원상을 받았어요. 김진철이 뿌듯하게 답했습니다. 수아는 그 사건 이후 부대에서 더욱 인정받는 대원이 되었어요. 특히 시민보호 임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상관들은 수아의 실전 대응 능력과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점심시간 김진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화면 속 수아는 여전히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아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몸은 괜찮고? 김진철이 반갑게 물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는 어떠세요? 버스 운전하시면서 힘든 일은 없으시죠? 전혀 없어. 요즘 승객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너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어. 김진철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영주 형사님도 가끔 안부 물어보시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잘해주신다. 수아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아빠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너도 몸 조심하고 위험한 임무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누구 딸인데요. 아빠가 키워주신 딸이잖아요. 수아의 장난스러운 말에 김진철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후 운행 중에 특별한 승객이 올라탔습니다. 이영주 형사였어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아, 형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이 근처에서 사건 처리하다가 우연히 기사님 버스를 봤어요. 수아 씨는 잘 지내시나요? 이영주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네, 요즘 부대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표창도 몇 번 받았고요. 김진철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정말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사님, 박태우는 어떻게 됐나요? 김진철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 그 친구요? 징역 3년 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리고 조직도 완전히 해체됐고요. 김진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안전하겠네요. 네, 완전히 정리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김진철은 수아에게서 온 택배를 받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수아가 부대에서 만든 쿠키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부대에서 직접 만든 쿠키예요. 아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곧 휴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딸수아 올림. 김진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수아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진철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아 일이 있은 후부터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죠. 오늘도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였다. 수아가 보내준 쿠키를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 딸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자랑스럽다. 예전에는 내가 수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수아가 나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시간이 정말 빠르다. 앞으로도 수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1년 후 수아가 특별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2주간의 긴 휴가였어요. 부대에서 특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로로 받은 포상 휴가였습니다. 아빠. 수아가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김진철이 급하게 나와서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아야.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수아의 모습은 1년 전보다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부대 생활이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아빠, 더 건강해 보이세요. 너 덕분이야. 요즘 정말 기분 좋게 살고 있어. 김진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수아야,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보이는데? 아, 계급이 올랐어요. 이제 상사가 됐어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상사? 우와, 우리 딸이 벌써 상사라니. 김진철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동네 사람들이 수아를 보러 왔어요. 할머니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수아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수아야, 나라 지켜줘서 고마워. 동네 할아버지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아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영주 형사도 찾아왔어요. 수아 씨 승진 축하드려요. 뉴스에서 봤어요. 감사해요, 형사님. 아빠 잘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게요. 수아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이영주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가 기간 동안 수아는 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버스에 동승해서 아버지의 일상을 함께했고,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제가 군인이 된 걸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어느 날 저녁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없어, 수아야. 오히려 내가 자랑스러워.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김진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일이 있고 나서 내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거든. 어떻게요? 수아가 궁금해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져. 내 딸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하는 일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김진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휴가 마지막 날, 수아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그것은 수아가 직접 만든 액자였는데, 안에는 부녀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께. 아빠가 가르쳐 주신 선량함과 인내심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줬어요. 앞으로도 아빠의 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사랑해요. 마이너스 딸 수아. 김진철은 그 선물을 받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수아야, 정말 고마워. 아빠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이렇게 평범한 버스 기사 김진철과 특수부대 딸 수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장면들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가족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는 특별한 의미에 대한 따뜻한 드라마가 되었어요. 수아는 부대로 돌아가면서 다짐했습니다. 아빠 같은 선량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야. 그리고 김진철은 매일 버스를 운전하며 생각했어요. 내 딸이 지키고 있는 이 나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지.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